첫 번째 얘기는 민주당이 공천왕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SNS에 탈당한다고 밝힌 지 불과 4시간 만에 최고수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야 잘했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와. 오죽 답답하고 다급했으면 이렇게 할까. 이런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나왔을 때 그거 일주일 동안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뒀다가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난 다음에 뒷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의원을 다시 제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진짜 민주당 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더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집권을 진짜 실질적으로 하는 2년 차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요. 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주달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금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대처도 신속하지 못하고 엄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 일이 어떻게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말이 300명이지 제가 볼 때 한 300만 명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이런 악재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의 문제니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지금 이미 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사안보다 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 네. 오히려 경찰이 수사하기가 머쓱하게 해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는 법률가이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녹취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증거가 현출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 보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녹취를 듣자마자 이거는 이제 의뢰인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의적으로 좀 해석해갖고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페이스북도 그렇게 게시가 되었던 걸로 아는데 뭐 일반적인 법관정을 가진 국민들과 그리고 판사님, 검사님들이 과연 그렇게 봐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괴리를 맞춰가서 의뢰인에게 현실을 직시시키고 이거는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맞다라고 설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 전략인데 그걸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약간 상식에 반하는 하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길이라도 있는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받았다면 시작부터 일단 당적은 버리자. 빨리 하고 우리 이제 그 진흙탕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와야 된다고 조언을 드렸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녹취를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서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추가 증거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전후 관계가 너무 드러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 뭐 민주당 당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법 네. 처리를 좀 걱정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상황이 특이했던 거는 금품 관계에 있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녹취를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등장하는 경우들 제가 왕왕 봤는데 제3자와 받은 것을 의심받는 사람이 대화하는 녹취가 등장한 거는 정말로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오히려 더 사안이 커진 건데요. 김병기 의원이 자기 살겠다고도 한 녹음 같아 보여요, 이게. 근데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지금 죽는 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대처를 했었어야지. 이게 만약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녹음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이전에도 뭔가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처리 못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역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공간이 간사잖아요. 그럼 그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쉬쉬하고 넣고 넘어갔다는 거고요. 지금 뭐 탄원서 얘기 또 나오잖아요. 전 이순신 전 의원 컷오프 진짜 잘했구나 이거 생각을 먼저 하지만 어찌됐든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전직 보좌진들 통해서 많은 내용이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건데 그게 진짜 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배우자가 정치에 다 개입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녹음할
이게 굉장히 비정한 건데 네. 동지들끼리도 이제 녹음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힐 것 같아서 좀 참담하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MBC가 이번에 단독 보도했잖아요. 음. 녹취. 네. 전 되게 작심했다고 느꼈던 게 과거에 김병기 의원의 자녀 비리가 처음 터졌을 때 대기실에서 MBC 기자님이 저한테 진짜 엄청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때 댓글에는 MBC 악마, 너네 김병기 죽이려고 지금 일부러 발목 잡으려고. 발목 잡으려고 프레임 씌우냐? 진짜 MBC 너네 뭐 이렇게 예쁘다고 봐줬더니 막 하면서 엄청난 악플이 있었고 이 기자님도 너무 억울하고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억울한 프레임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딱 단독 터졌을 때 아 MBC에서 작심했구나라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판단할 때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일을 이렇게 키운 결과가 된 항상 거잖아요. 문제는 당을 가리고 봤을 때도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럼요. 너무 그걸 감싸주다 보다가 오히려 이렇게 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평론가님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게 이제 누굴 믿습니까? 이게 제가 만약 전화 통화였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동 녹음 기능이 켜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유출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대면이었다는 거고 오프라인 대화였고. 더 문제는 두 번째 대면이었다는 거야. 첫 번째 대면을 해놓고 이거 문제가 될 것 같고 녹음이 필요하겠다. 그때 당시 보좌관이 변호사였으니까 이런 녹취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부러 유인을 해서 불러놓고 자기는 녹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녹음을 떠놓은 거는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이러한 남기려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굳이 민주당 의원님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싸줘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그 강선우 의원이 물론 잘못했지만 이 사람을 같은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기가 모면이 될까?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두 명 다 죄책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둘 다 죄책이 있다. 왜냐면 공강이 간사잖아요. 그러면 어.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거를 당에 알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는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그렇죠. 직무 유기죠. 근데 뭐 공관위가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뭐 그 정당에 대해서는 그 뇌물죄 인정도 되는 판례도 있고 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묵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민주당에 있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넘긴 상태인데 결국은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도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과 함께 한데 뭉쳐서 모두 다 샅샅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앞서 되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김병기 의원이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탈당을 하든 어떤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윤리심판원에서도 아까 경찰이 수사하기가 머쓱할 정도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원래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누굴 믿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국회의원의 그 선한 얼굴이나 그 뭔가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찬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고 느낄 때 국민들의 신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지자들은 더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휘시 이런 문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덮고 넘어가거나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거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훨씬 지금 뼈아픈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 당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진짜 팔 하나 끊어내는 심정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또 평론가님 말씀이 너무 공감되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제 의원이 있고 거기는 욕망이 모이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대처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1억 원을 받아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아직 당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함께 지켜주려고 했죠. 되게 보니까. 놀라웠던 게 뭐냐면 25년 하반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성과에 대한 이런 약간 홍보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 네. 네. 근데 그 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아마 그 지역 사무실에서 만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낫다라는 거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족할 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이유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좀 네. 보여줬고 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나와야
이게 진정한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입에서는 국민의힘 얘기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요. 차마 못 꺼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낫잖아. 이런 자족적인 생각을 할까봐 안주할까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지켜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위안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떳떳해야 한다. 네. 그런 면에서 잘못한 거였으면은 확실하게 잘못을 끊어내거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국민의힘하고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 그거는. 그래서 네. 더 사족을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좀 제기된 의혹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그 강선우 의원 것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지역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청탁 의혹 이런 것도 불거진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니라 부인이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얼마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구의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총선 직전에 일종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돈을 받은 다음에 그냥 곧바로 돌려줬으면 모르겠는데 길게는 한 넉 달 정도 가까이 있다가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돌려준 사람이 이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새우깡 이렇게 선물인 것처럼 하면서 새우깡 얹어놓고 밑에다가 돈을 돌려준 모양이 현금으로 돌려줄 때도 그럼 뭐 그건 또 왜 부인이 돌려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악습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공천 장사한다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없는 일로 알았던 것들이 지금 의혹 제기가 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국민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그리고 4달이나 있다 돌려줘요? 뭐 사이즈 재보니까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나? 이런 아니 받은 뭐 소위 속된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받아서도 안 되는 돈이고 차라리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은 뭐 우리 특별당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합법적인 경로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정치는 돈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지원해주고 싶으면은 후원금으로 지원을 그쵸. 해주면 되죠. 그렇죠. 후원금 한도 액수만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마치 나중에 저 잘 봐주세요 이런 것처럼 아니면은 지역위원장한테 나중에 공천 해주셨으니까 공천에 대가로 돈을 주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거는 이건 뭐 불법 문제를 넘어서서 이 정치에서 가장 근절돼야 될 악습이 다시 드러난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이게 만약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걸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거야. 윤리감찰단으로 넘어갔는데 윤리감찰단에서 다시 김병기 의원한테 내려보냈다면서요, 이거를.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당내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네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한테 이걸 다시 탄원서를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윤리감찰단이에요. 수사해야 될 검사가 이런 일 발생했는데 피의자가 될 사람한테 당신이 처리해 그리고 그냥 넘겨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거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 사안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그게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졌다면 문제가 해결된 건데 문제는 이게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민주당의 기존 시스템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병기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여기 당사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와 별도로 왜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해서 아예 전면적인 재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당의 법원 역할을 하는 중앙윤리심판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판사 출신으로 대검찰청에서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전 부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직한 그 결정을 내려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수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지난해에도 이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조국혁신당 성비 사건 2차 가해 발언이 있을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징계 수위를 놓고 얘기가 많았는데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엄하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의혹들을 잘 헤아려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네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당적 버리고 수사받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명 조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수사를 받는다는 건 특히 직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모욕적이에요. 이건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징계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이번에 징계 조치 뭐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내놓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세하게. 왜 이런 윤리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과거 성찰, 반성,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에 대한 제안 이런 것까지 동시에 내놔야 그래야 당원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동의하는 부분이 선당후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일 제가 실망했던 부분이 녹취 중에서 당에는 리스크 해결됐다고 거짓 보고하는 그 내용의 녹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같은 당 의원과의 대면 때 녹음을 해갖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 사귀었다고 확보를 해놓은 의원에게 민주당이 온정적으로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당적을 달고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당에서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되고, 네. 네,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고 그 민주당이 이런 상황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나 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은데 서울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한판 세게 맞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극우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셨겠지만 결코 유리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과해라. 면전에다 대고 아예 뭐 장동혁 대표한테 압박하는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바로 또 출전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반박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 과연 서울시장 출마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 못한다? 네, 왜요? 못할 거라고 왜 봐요. 못한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직 던져야 되니까. 아 서울시장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정도가 돼야 저는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노력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마 못할 거라고 봐요. 네. 당대표 선거도 출마 제대로 못했잖아요. 위에서 찍어 누르면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딱 가잖아요. 나경원 의원 아는 사람들도 옆에서 뭐 좀 보수 쪽 인사들이 얘기하지만 그 정도 줏대 있고 이렇게 심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출연하신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의힘은 나경원 후보가 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봉지욱 기자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룰로 세팅이 될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우리 이제 평론가님 말씀 같은 경우에 나경원 의원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도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본선에서 떨어지면 의원직을 유지 못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선이 굵은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후보가 될 기회를 던질 것이냐도 좀 저도 걱정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더 큰 정치를 또 생각하면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총선에 나경원이 다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한 번쯤 소위 말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나라 말로 쇼부를 봐야 될 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승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꼬리를 말 수도 있겠다. 근데 전 일단은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왜냐하면 경선 룰도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으로도 그냥 바로 공천을 안 해줄 수도 있어서 쉽지 않다. 네, 거기까지는 프리패스인데 본선 경쟁력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년 여론조사 결과 봤잖아요. 나경원 의원 누구랑 붙어도 지는데. 근데 못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명태균한테 하도 당해와갖고 모든 국면마다 저희가 그 로데이터를 봤거든요. 아 실제로 예. 네. 그 지난번 오세훈 나경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서울시장 때 나경원 씨가 되게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여성층에서
나경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했고 오세훈에 대한 긍정이 있어서 여성층의 표본은 엄청 부풀려 갖고 오세훈이 이기는 걸로 흐름을 그 비공표에서 흐름을 만들니까 그 비공표의 흐름을 받아갖고 공표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경원 씨가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이분이 그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고 당대표 때도 그랬고 뭐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여론조사를 불신하실 때도 되도 안 되지 않았을까. 네, 나경원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로 엇갈리더라고요. 첫째로는 왜 나경원 정도는 저렇게 윤어게인 저렇게까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해석으로 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그때 오세훈 시장하고 보궐선거할 때 다 이긴 거 지금 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포한이 맺혔지.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하니까 찍어 눌러가지고 못 나갔지.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쪽 인사들한테 막 그걸 하소연한다는 거야. 나는 진짜 맨날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 확 이렇게 뭔가 온 거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후보 한번 돼보겠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이렇게 덤벼들고 이번에 경선 룰 만드는 것도 사실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7대3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장동욱 대표가 그걸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여기 하나 의문이 있고요. 어찌됐든 눈빛이 달라진 건 그것 때문이다. 포안이 맺힌 거다. 둘째로는 나경원 의원을 많이 만났던 보좌관 출신이나 국민의원 당직자 출신, 당직자 오래 한 사람들은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못 나와. 나경원 의원은 그 배지 떨어지는 거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나갔을 때 이긴다는 보장 정도가 딱 하고 해볼 만하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나경원 의원이 배지 던지고 나올 수 있을까? 안 돼. 이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로 직전 국면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두고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한판 크게 맞붙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자들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한동훈을 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통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언사를 하는 반면에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지도부를 완벽하게 엄호를 하면서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거나 압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오윤혜 씨가 보시기에는 오세훈과 나경원의 대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말에 이를 것 같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과 의리가 있으면 나경원 씨한테 공천 줘야죠.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봤을 때 나경원이 이렇게까지 추해지고 저는 이런 모습 처음 봤어요. 자기의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되든 안 되든 이쯤 되면 그냥 네. 배지 그냥 알아서 떼가지고 공천 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준다고요? 그 나경원 씨 정치 인생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순간이 지금 아닙니까? 저는 이보다 더 할 순 없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분. 나경원 의원은 이걸 알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안 된다. 버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을 벗고 지원해주는 이 묘한 상황. 응원합니다. 예. 하지만 이분이 또 낙선의 아이콘이다 보니까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은 좀 공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그나마 개헌 문제에 좀 거리를 두고 오세훈 시장 주특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중도 확장이나 이미지 관리를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신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붙는 맞아요. 오차범위의 네. 경쟁이 되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윤 어게인처럼 행동했다. 그럼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아무리 그래도. 오세훈 시장도 좀 갈팡질팡했던 게 유튜브에는 극우적인 게시물을 몇 번 많이 올렸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극우적인 극우 코인을 타려고 거기에 줄을 섰던 그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본선이 시작되면 그게 다 파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박제가 될 거라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고소한 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아이언님이 버티셔야 됩니다.